첫 번째에서 시민민주주의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에서는 문화민주주의를 말씀하셔서 저는 왠지 쓰레기 민주주의를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좀 이렇게 웃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네. 시간이 저희가 처음에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였어요. 근데 두 분께서 총량을 다 늘리셔가지고 저에게 남은 시간은 1분 정도. 네. 1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입니다. 제 여행 스토리와 대략적으로 다녔던 곳들이 조금씩 들어있고요. 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누리기도 했고 제가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익히 보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제가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환경 문제에 대한 책을 쓴 거는 돌면서 이게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출발할 땐 그렇지 않았어요. 기후변화? 도대체 뭔 얘기야? 원래 지구는 원래 그렇게 변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맞닥뜨렸고 그 사람들을 맞닥뜨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여러 도시의 정치인들, 시민단체, 그 다음에 시민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제가 느꼈던 건 도시 전체가 지속 가능성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지속 가능성.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어떤 나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하려면 인간은 태어나면 고령자가 되잖아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아이를 낳아야 되거든요.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니까 사람들은 어떤 때를 쓰기 시작했냐면 다른 나라의 젊은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게 만들고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77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과연 몇 명까지 늘어나야 될까? 그 이론대로라면. 그런데 인구가 늘면 늘수록 우리 사회에 굉장히 첨예한 갈등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죠.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좀 보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소개는 굳이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요건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출발할 때 저희 3명이서 임명장 수여식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수여식을 해주셨고 8살짜리 조카가 사회를 보고 삼촌을 이렇게 배웅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도 이렇게 8월 사실은 요거 일본을 첫 번째 나라로 8월 16일 날 갔다가 22일 날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갔을 때는 지구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받고 그 다음 나라로 이제 중국부터 출발을 했는데 제가 이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였어요. 네. 이게 왜 그랬냐면 지구촌에 제가 돌다 보니까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면 저도 목적이 힐링이나 내가 어여쁜 자연환경을 보고 나를 힐링해야지 나를 충전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순전히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구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지구 전체가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건 없을까? 그런 것들을 설명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줬는데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수만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런던에서 제가 또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돈이 넉넉하지 않은 채로 세계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런던에서 이렇게 빵집을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빵집에서 이렇게 빵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냥 이렇게 간접 경험으로도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인자한 할아버지께서 딱 나오시면서 너 빵 먹고 싶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라면 누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너 여기서
너 뭐가 제일 맛있을 것 같은지 찍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도 이렇게 착하신 분이신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진짜 찍어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찍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 할아버지 대단하신 분이네. 그래서 수줍게 저거요 이렇게 찍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가 한 수만 가지 정도 되는데 그래서 배고픔을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이겨냈던 기억이 있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착한 것 같아요. 선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 지구가 결국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쁜 사람만 있으면 그 나쁜 사람을 피하기 바빠요.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나쁜 사람한테 당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이 지구유랑을 왜 떠났는가. 제 첫 번째로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를 도대체 왜 살아야 되지? 태어났으니까 살겠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문득 궁금했죠. 지구촌 전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구를 한 바퀴 돌아보고 싶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고령화가 주는 파생되는 갈등 그거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지? 이게 저의 주제였어요. 관심 주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른 나라가 어떤지를 보고 싶다. 세 번째, 우리나라가 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의무를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우리나라가 외교와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어떤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제 시각으로.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됐고 출발할 때 이 PPT거든요. 나름대로는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왔던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정말 열심히 탐구를 했고 이렇게 해서 61개국 157개 도시를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대부분 다 가봤어요. 이 중에는 사실은 이틀만 있었던 도시도 있었고 뭐 2달, 3달을 있었던 도시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5대양 6대주를 전부 돌고 오게 됐습니다. 구글에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매일매일 소비하잖아요. 소비하면 매일매일 쓰레기가 발생되는 거예요. 전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을 요 근래에 이제 쓰레기에 관한 기사가 매일매일 쏟아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하나 이상씩 쏟아져요. 그러면 처음에는 물건을 생산하고 그 다음엔 우리가 소비를 하죠. 사용하고 폐기되고 요게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폐기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음표인 거예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걸 글로벌하게 오늘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뭐 영어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디냐면 쓰레기가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고 난 다음에 이런 공간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게 벨트거든요. 이 벨트 위에서 쓰레기가 쭉 지나가면서 여기 노동자들이 여기서 플라스틱을 건져내요. 그래서 자원으로 쓸만한 걸 건져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 벨트의 끝에 다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쓰레기통은 어디로 가느냐? 매립지 또는 소각장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충분한 소각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충분한 매립지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충격이었던 건 이 엄청난 쓰레기들이 이제 끝에는 결국 바다로 가게 되기도 하고 하는데 중국이 2018년 1월 달부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이 조치는 사실은 2017년 6월 달에 시작돼요. 왜? 2016년도에 사실상 중국의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나버렸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저는 몰랐어요. 쓰레기가 지구 전체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컨테이너에 담겨서 쓰레기가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데 중국이 2016년도 기준으로 약 한 57%, 58% 전 세계의 쓰레기 중에 57, 8%를 수입을 하는 국가였어요. 더 놀라웠던 건 그러니까 전 세계의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중국으로 보내왔던 거죠. 전 세계 국가들이. 근데 더 놀라웠던 건 당시에 미국의 수치였어요. 미국은 78%를 중국으로 보냈어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아까 인내심이 바닥났냐고 했냐면 중국의 컨테이너 들어오는 것이 중국 국가가 수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민간 업자가 수입을 하는 거지. 사실은 중국은 알 수가 없어요. 국가는 알 수가 없어요. 보내는 나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컨테이너에 실려가는 쓰레기의 보통 30% 정도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가 실려서 가는 거예요. 기저귀. 그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 다음에 의료 폐기물.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건 전염이 굉장히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엔 민간 업자를 통해서 아까 같은 쓰레기 작업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중국의 환경 파괴가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100% 중에 30%가 생쓰레기들이 들어온다면 그거 중국에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처리해요? 중국에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중국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 예를 들어 보면 시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서안. 거기가 이제 무슨 백마용 산도 있고 그래서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하고 막 도시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거기에 전 세계에서 세계 최대의 매립지가 있어요. 축구장 100개 정도만한 크기. 장춘구라고 하는. 근데 거기가요. 25년을 앞당겨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무려. 하루에 2,500톤씩 쓰레기를 이렇게 매립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2,500톤? 2,500대 1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양이 하루에 매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1만 톤씩 유입이 됐어요. 1만 톤씩.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25년이 땡겨졌죠. 지금 작년에 11월 달에 쓰레기 소각장을 하나 지었는데 지금 그 옆에다 4개를 더 짓고 있어요. 그래도 안 될 겁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막 발생합니다. 중국에서는 이 엄청난 이거 다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으로 엄청난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전 세계로 보내죠. 아시아가 51%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고요. 유럽이 17%, 여기 나프타가 18%. 중국에서만 30%를 생산하고 있어요. 플라스틱 제품을. 어마어마한 수치들이 중국에서 탄생이 되고 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 사용되어져서 폐기되는 것들이 다시 중국으로 유입됐었죠. 그런데 작년부터 중국이 받지 않기 시작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건 중국의 플라스틱 차이나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가 결국에는 여기 이 어린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쓰레기 물로 빗을 머리 빗는 장면이에요. 시진핑이 빡쳤던 영화였죠. 시진핑을 빡치게 만들었던. 그래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던 영화죠. 중국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공기는 평등하다. 다른 건 다 불평등한데 공기는 평등하다. 그 누구도 이 미세먼지 공기를 피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러한 영화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진핑도 그러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생태 환경이라고 하는 화두가 거의 맨 앞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소각장 짓고 있고 이 환경 문제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소각장이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뤄지냐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금지를 하니까 중국에 갔던 컨테이너들이 빠꾸를 맞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문용어로 빠꾸 맞나요? 이렇게 거부를 당했을 거 아니에요. 거부를 당하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이 컨테이너들이 향하기 시작합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로. 여기 필리핀 제가 바세코 마을인데요. 여기 쓰레기 더미입니다. 이게 그나마 엄청나게 치운 거예요. 시민단체와 그 국가 권력이 동원돼가지고 치운 게 엄청나게 남아있는 거예요. 애들이 플라스틱 가지고 놀고 있고요. 마을은 그냥 원래 이렇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서만 발생한 쓰레기가 아니에요. 이 바세코 마을은 이 마닐라 만인데 여기에 늘상 쓰레기들이 몰려와요. 쓰레기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탓이 아니에요. 이 나라들로 그 컨테이너가 가면 현지에 업자를 하나 꼬시면 그 업자가 그냥 자기가 받아요. 컨테이너를. 그래갖고 그 당국에 걸리지만 않으면 내륙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그거 자체가 그냥 쓰레기 산이 돼버려요. 그리고 필리핀에는 뭐가 자주 오죠? 태풍이 자주 오죠. 그대로 강으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바다로 돌죠. 그게 태평양으로 인도양으로 대서양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쓰레기가 저렴하게 치우려고 하다가 동남아시아 국가로 던져놓고 그게 동남아에서 처리 되겠어요? 선진국에서도 치우기 힘든 건데?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내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 집의 쓰레기통을 꺼내서 마을 바깥에 버리죠. 마을을 깨끗하게 위해서 마을 바깥의 거를 다시 도시로 모으죠. 도시를 깨끗하게 위해서 그걸 다시 치워서 국가가 더러워지죠. 그럼 국가를 깨끗하게 위해서 지금 다른 국가로 보내고 있는 건데 다른 국가에 보냈던 쓰레기가 바다를 통해서 다시 우리 앞바다로 오는 거예요. 바다는 거기만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구촌 전체가 쓰레기로 뒤덮이고 있는 현실이 고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게 다 쓰레기 더미예요. 네. 전 세계에서 10개의 강이 이렇게 중요한 강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인류 문명이 시작됐던 도시가 많아요. 네. 여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이거 황하도 있고요. 겐지스, 인더스, 나일강. 이제 가봤던 강들인데 이 한강 하류를 가면 한강 하류는 장난감처럼 보여요. 워낙 거대한 강들이어가지고 물살이 워낙 빠르게 지나가서 쓰레기가 떠내려가는지 안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떠나가 버려요. 엄청난 쓰레기들을 직접 이런 나라들에서는 버리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태풍이 쓸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잘게 쪼개면 전 세계의 1000여 개의 강에서 90% 이상의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강의 그 강물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하책이죠. 사실은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 바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육지에서 이 생태계 자체가 망가지는 것도 굉장히 커요.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어요. 염소나 소들이 비닐봉지를 플라스틱 이런 걸 먹고 죽어요. 네, 소화 불량이 되고 더 이상 뭐 어떻게 소화가 안 되잖아요. 동물들이 죽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가장 강력한 헌법에다가 환경법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플라스틱 조항을 이제 완전히 사용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다른 나라들이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쓰레기 금지 조치 비닐봉지 사용 못하도록 막 했는데 다 사용해요. 우리나라도 사용 금지 국가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사용하고 있죠. 네, 유료 20원씩 내고 엄청난 쓰레기 더미가 계속해서 육지에 쌓여가고 있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도시가 계속해서 커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가 계속해서 커지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성을 늘리려면 소비를 계속해서 늘려서 사람들에게 소득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모순 구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현재, 우리 도시의 현재가 모순 구조로 되어 있다. 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제가 공격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삶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최고의 발명품이었지만 지금은 점점 최악의 발명품으로 되어가고 있다. 네.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면, 이건 호주의 문제인데요. 호주나 캐나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재작년에 중국에서 플라스틱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나자 호주 사람들, 호주 시민들, 캐나다 시민들 전부 의문을 가졌어요. 왜 이렇게 쓰레기산이 발생하는 거지? 이거 엄청난 쓰레기산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중국에 왜 우리가 쓰레기를 보내왔지? 우리가 처리했던 거 아니었어? 대부분의 글로벌 시민들이 그런 거였어요. 다 자기네 나라에서 처리하고 있겠지. 현실은 그게 아니었죠. 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시면 요런 것 때문에 다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아주 사소한 요 끈 하나 때문에. 왜냐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그냥 여기 테이프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몇 사람이 달라붙어야 이거를 다 제거할 수 있겠어요. 애초부터 제거한다면 이게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재활용이 가능할 거예요. 이거는 아주 좋은 액자 재질이 되거든요. 이걸 녹이면 액자가 돼요. 그래서 액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녹일 수가 없어요. 그냥 소각장에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과잉되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소각장 애정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오스트리아의 소각장인데 궁전처럼 생겼죠. 디자인을 굉장히 이쁘게 해놨어요. 그리고 저 필터도 굉장히 좋은 걸 써가지고 사실상 시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역 상권이 살아나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열과 이 전기, 이거를 6만 가구에 공급합니다. 직접 다 이제 가봤죠. 여기는 이제 덴마크인데, 여기는 제가 공사할 때 가봤어요. 지금 오픈했을 겁니다. 여기가 스키 슬로프입니다. 스키 슬로프. 네, 스키장으로 지어놨고, 여기는 암벽 등반하는 곳이에요. 요 벽은. 그 다음에 내부는 뭐 카페테리아도 있고 여러 개 굉장히 많이 있는데, 덴마크.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스키장이 있을 수가 없죠. 산도 별로 없어요, 덴마크는. 근데 이렇게 있죠. 이렇게 타고 내려옵니다. 네. 그러니까 소각장을 사랑받는 시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소각장 거부하지 않아요. 도시 안에 있더라고요, 소각장이. 도시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일본입니다. 미술관인 줄 알았어요. 들어가니까 소각장이에요. 네. 소각장 위에서 스마트 팜이 운영되고 있었고, 네, 로봇가 설명해주고, 여기에서 모두가 어떤 시민이든 초등학생이든 누구든 여기 가면은 다 소각장을 둘러볼 수 있어요. 투명하게 해놨어요. 무슨 뭐가 나오는지, 어떤 가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수치로 공개하고 있어요. 네.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이렇게 투명성과 개방성이 있는 거예요. 한국의 대부분의 몇 개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소각장은 도시 외곽에 있어요. 뭘 태우는지 몰라요. 시민 눈에 밖에 있어요. 그래서 혐오시설로 돼서 도시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각장이 필요한 이유는 쓰레기 100%를 태우면 최대 5%까지 이걸 줄이거든요. 양을. 그러면 그것만 사실 매립지에 묻어도 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소각장조차 우리나라는 지금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핀란드 분리수거 자판기인데요. 여기다 이제 넣으면은 그 영수증처럼 이렇게 돈이 나옵니다. 영수증에 돈이 써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여기는 마트가 대부분 이런 걸 담당하고 있어요. 마트에 이런 시설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이건 프라이부르크 컵이라고 해서 그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도시인데, 도시에서 커피숍이나 빵집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보증금법 통과됐잖아요. 여기 보증금을 받아요. 1유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도 버리지 않죠. 이걸 다시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쓰레기가 줄어드는 방식이죠. 네. 여기는 덴마크의 쓰레기 정거장인데, 진짜 버스 정류장처럼 생겼어요. 거대한데 여기 지금 반만 나와 있는데, 예, 이렇게 재질별로 다 분리수거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이 재활용 정거장을 굉장히 잘 구비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독일인데, 여기는 플라스틱 포장지를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통을 갖고 와가지고 계획적인 쇼핑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혹시나 계획적으로 쇼핑 안 하고 그냥 가다가 들렸으면 이런 종이봉투에 나머지들을 담아서 갈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글로벌 쓰레기 문제는 사실은 글로벌 전체가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합의를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게, 바젤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마지막 요 설명드리고 끝낼 텐데, 지난해에 180여 개 국가가 바젤 협약에 보통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국가 간에 유해한 물질이 이동할 때는 상대 국가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너네 나라로 뭐가 간다. 보통 의료 폐기물이나 뭐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 같은 거를 이제 신고를 하거든요. 거기에 원래 플라스틱이라는 게 없었어요. 폐기물. 근데 그거를 작년에 통과시킨 거예요. 180개국이 만장일치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유럽의 쓰레기들이 동남아시아로 몰려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쓰레기도 동남아시아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결국 그게 다시 바다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